어쩌란 말이냐 이를 장자. 자, 인자는 용왕이 병들어갖고 의원이 약 짓는 대목을 배우겠다. 잘 듣고 따라해 보거라. 예. 육계단사 차전연실, 육계단사 차전연실.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에 도사가 용왕의 약 짓는 대목에서 김연수는 자신의 첫 소리 선생 유성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전은 질경의 시를 말하고 연실은 연꽃시를 말하는데 둘 다 설사하고 눈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네가 감히 시방 나를 가르치려들어? 이놈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면 글공부해 갖고 정승 판서가 될 일이지. 소리는 번능 소리를 한다고 이놈아. 이전의 판소리와는 전혀 다른 김연수만의 판소리. 스승 유성준에게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수에게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644번지 금산면 면사무소 뒤편.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는데요. 이곳이 김연수의 낳고 자란 곳입니다. 1935년 김연수의 나이 29. 그 늦은 나이에 여기에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 소리문화관에 보관된 김연수의 육필 원고. 수군가 전편 표지에 고 유성준 선생 가사, 김연수 개사 수군가라고 씌어 있는데, 이것은 스승 유성준의 수군가를 바탕으로 김연수 자신이 고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전적 전통에 충실했던 스승 유성준. 이에 반해 제자 김연수는 사설을 기록하면서 오류를 바로잡으려 했으니 두 사람의 갈등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적 안목과 기록, 와전된 사설을 바로잡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김연수. 하지만 스승의 기록이 있었기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 판소리 5바탕을 그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율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매우 창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배운 대로 소리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전을 통해 사설을 다시 엮은 그야말로 김연수만의 소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본래 배우기는 여러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성준에게 배웠고, 또 유성준 이전에 지방 소리꾼들한테 배웠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를 배워서 다양한 음악적 자산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흔히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소리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 소리를 그냥 적당히 배열해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소리를 배운 데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가 또는 신재요 사설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자기 것을. 그래가지고 판소리를 완전히 연극 중심의 판소리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판소리는 당대에 있던 또는 김연수 이전에 있던 판소리를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적절히 편집해서 조합한 그런 판소리가 아니고,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긴 하지만 새롭게 연극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 유파의 음악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시된 동초제. 특히 판소리의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동초제는 예술성이 깊은 소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수의 판소리 활동은 해방 전과 해방 후로 크게 나뉘는데요. 해방 전에는
조선성악연구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란 일제강점기 우리 전통예술인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 단체를 통하여 수많은 공연과 창극이 개발되었고 또 공연되었습니다. 김현수는 많은 창극을 제작한 동시에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청가의 신봉사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는 김현수 창극단, 우리국악단 같은 창극단체를 만들어 이때 소설 장화홍련전을 창극화하는데 창극사상 전무후무한 대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김현수는 창극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1964년 최초로 판소리 부문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선정돼 1974년 3월 별세할 때까지 판소리 5바탕을 창본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김현수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좀 앞서가시고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해안도 계시고 또 그때만 해도 창자들이 사설을 풀어서 가사의 의미를 공부할 그다음에 그 가사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이라고 장단 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보 겸 대본 같이 만드는 창본 5바탕 창본을 다 마련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이론가시고 학자시기도 하시고 또 소리는 임방울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던 명창이셨고 또 창극은 주연으로서 연출과 주연과 기획까지 다 하시는 기획자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천후 멀티플레이예요. 오정숙, 박봉선, 장현찬, 김동준 등 수많은 소리꾼들이 김현수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오정숙만이 김현수의 판소리 5바탕을 모두 받아 김현수제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을 받는데요. 김현수 명창을 만나가지고 판소리를 5바탕을 다 배우고 그것을 완창 발표를 하면서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오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참 최고 인류가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그 김현수 선생님이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죠. 성음 중심의 판소리인 보성소리와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판소리 동초제. 우리나라 판소리의 양대 산맥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동초 김현수. 창본의 완간을 보지 못하고 그의 나이 66, 병마에 쓰러지고 말았지만 가히 창극과 함께한 일생이라고 불러봅니다. 우리나라 현재 현존하고 있는 판소리 유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파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선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리라든지 어쨌든 5바탕이 한 유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근데 동초제 판소리는 유독 동초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이 녹아있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5바탕이죠. 그래서 취향과 심청과 흥보와 수군과 적벽가를 동초 선생님이 새로 집대성해서 순수한 혈통으로 동초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5바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소리제이기도 하죠. 또 그 판소리 사설에는 다른 바디에 없는 그런 신재호 선생님이 만든 어떤 소리제를 그 사설을 차용했다든지 또 판소리가 전라도를 기반으로 그런 생성된 소리기는 하나 고음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떤 방언이나 이런 그런 언어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초제 판소리가 정말 다른 바디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영구히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후학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판소리로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연 동초 김현수. 김현수가 새롭게 추구한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